우선 옥수수 가루가 들어있네요. 설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병장수 또는 무병장수입니다. 병을 피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피할 수 없다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노화와 만성관리 질환을 어차피 최소 하나 정도는 갖고 살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건강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합병증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닥터유가 절대로 먹지 않은 음식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저도 먹지 않고 제 아이들한테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게 바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과일 주스처럼 보이는 이 액체류입니다. 제가 왜 과일 주스처럼 보이냐고 하면, 자, 제가 노안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정제수, 물이죠. 그 다음에 써있는 게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물이었어요. 사과, 과즙, 농축액, 사과 페이스트. 여기서 하나 더, 무가당 주스는 괜찮냐고요? 무가당, 당을 더 넣지 않았다. 하지만 과일 주스에 당은 그대로 있죠. 당이 없는 줄 아셨다고요? 제로 주스 마셨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갈아서 먹거나 블렌더로 드시는 과일 주스 외에는 생각보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을 껍질째 갈아서 마시는 또는 떠먹는 주스 외에는 착즙해서 액체 상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유리병에 있는 델 땡트 오렌지 주스, 나중에 다 먹고 나면 거기다 보리차 담아서 많이 먹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연식이 보이나요? 그거 정말로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혈당 관리에 들어가고 나이가 50이 넘은 다음부터는 일체 먹지 않습니다. 왜냐? 식사로도 충분히 섭취한 당에 거기에 또 주스 한 잔 마신다?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그 시중 시판되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주스, 물론 집에서 만들어 먹고 또 과일 전문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점에서도 혹시 추가로 펌핑해서 시럽을 넣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유가 절대로 먹지 않는 주스는 시판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주스는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먹지 않는 게 뭐냐면, 엄마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빨리 준비해줘. 그거 있잖아, 꺼내가지고 우유 부어서 먹어봐. 네, 바로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다양한 곡물로 거칠게 나와 있는 그런 시리얼이라고 하면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중에 대량 생산돼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부르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초코 맛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초코 맛인데요. 자, 원재료명, 우선 옥수수 가루가 들어있네요.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도 당도가 높은데 두 번째 뭐라 써있냐고요? 설탕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밀이 아닌 당지수가 높은 수입산 밀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주 조금 현미가루가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올리기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보시면 하루 1일 권장량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품에도 권장량이 나와 있는데요. 권장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g이에요. 30g. 30g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종이컵으로 반입니다. 그게 1일 권장량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일단 라면 그릇을 꺼내죠. 라면 그릇을 꺼내서 반 정도 넣고 우유를 콸콸콸 넣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120g 정도 먹는다고 치면 그게 약 480kcal.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리얼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판되고 있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되는 시리얼들을 잘 보면은 다양한 맛, 인공 색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이 정말 조그맣게 써 있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진짜로 한번 부어서 양을 보시면 내가 혼자서 4인분 먹었네?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먹었습니다. 그 아침을 깨우는 그거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40 중반 넘어가면서 먹지 않고 아이들하고는 최근에는 이런 시리얼 곡류들을 우리 밀, 우리 곡물로 만드는 시리얼 등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색하셔서 거기에 저지방 우유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숭늉 보리차 그 우린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종일 방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게 있는데요. 삐삐 꼬였네 상어가 나타났다. 그쵸? 그리고 조영남 아저씨가 광고하던 훌륭해요 했던 그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참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도 생각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성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물 건너온 해외에서 들어온 건데요. 성분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죠. 등푸른 생선, 오메가3. 근데 포화지방이 68%예요. 콜레스테롤이 29%. 그리고 요게 지금 100ml 1인 섭취 용량인데 보통 요 정도 드시나요? 한 두세 개 먹을 것 같은데 요게 224kcal입니다. 탄수화물이 적다고 해서 생각했었는데 트랜스 지방에 포화지방이 68%, 콜레스테롤 29%, 단백질은 애게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스크림은 유지방이 많은데요. 왜냐면 우유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럽, 단순당, 탄수화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포화지방이 많은 데다가 설탕이 들어가 있는, 혈관 막히는 소리 컥컥 들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관 관리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은 일제 먹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탄수화물, 단순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지방,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마지막으로 먹은 게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늙어서 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막내딸이 좋아하는 이것, 가끔 제 아내 몰래 둘이 나가서 사 먹긴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튀겨가지고 먹곤 했습니다. 먹으면 왠지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근데 저한테 남은 거는 결국 허리 35짜리 청바지. 지금은 제가 33, 32를 입는데요. 집에 기념품이 있습니다. 88kg 때 고3 때 입던 청바지가. 그 범인이 뭐였냐고요? 벌써 힌트 드렸죠? 튀겨 먹는다고 그랬죠?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은요, 감자 본연의 탄수화물, 그것이 열이 가해지면서 트랜스 지방 형태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탄수화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감자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감자튀김이 문제입니다. 또 감자튀김은 옆에 콜라 등 청량음료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감자튀김하고 콜라만 드시는 분 계세요? 빠라빠빠빠 그레이트 옐로우 M을 만든 파운더. 그 파운더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것을 빠르게 조리해서 빠르게 내면서 감자튀김을 같이 파는 세트를 개발한 내용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니까 실제로 햄버거 그 자체와 감자튀김은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 1+1으로 혈관을 맞는 상품일 수도 있겠네요. 햄버거가 건강을 해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빵 뚜껑을 덜고 그 안에 있는 야채랑 그다음에 잘 조리된 패티라고 하면은 단백질과 그다음에 야채 그리고 건강한 토마토, 거기에 얇은 빵까지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뚜껑을 덜고 먹거든요. 그랬는데 허전하다고 옆에 있는 감자튀김 계속 먹다 보면 끝도 없이 들어가죠.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결국은 복부 위반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자 정말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분가루를 만들어서 국수 상태로 먹거나 한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죠. 감자튀김 형태로 한다고 하면 우리 몸에 유해한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는 동시에 변환된 형태의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저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가끔 딸이 남기면 한두 개 먹는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흔히 보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게 되는데요.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 말고 혈액 검사해 보면 당화혈 색소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체중이 오히려 늘거나 혈압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밥을 드시고 과일이라든지 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식사로서 충분히 열량을 섭취했습니다만은 우리 식탐이라고나 할까요? 식탐 중추는 계속 먹으라고 하고 탄수화물을 더 먹으라고 해서 과일이라든지 또는 달달한 카페라떼 또는 설탕 가득 들어있는 차 또는 과자 이런 거를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본 식사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탄수화물은 약 50에서 60%, 그리고 단백질은 약 15에서 25%, 또 지방도 약 20에서 25%로 맞춰주시고 국그릇과 밥그릇의 크기를 바꿔서 국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간식을 줄일 수 있고요. 그래도 입이 허전하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계절에는 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레몬
즙을 짜서 물을 마십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거든요. 이 입이 좀 텁텁하고 좀 심심하신 분들은 오이처럼 칼로리가 낮고 수분 섭취가 할 수 있는 이런 과채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박은 아닙니다. 또는 그냥 맹물은 물 비린내서 못 드신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레몬즙 살짝 띄우시거나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보리차 등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삼각김밥 사 먹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가끔 탄산음료 사 먹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먹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이 뇌에 식욕과 식탐의 여러 중추가 있는데요. 식욕과 식탐은 별개입니다. 식욕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렙틴과 그렐린의 이런 호르몬 조화로 배고픔을 느끼고 먹는 건데, 식탐은 다릅니다. 오직 인간만 가졌다 그러고 또 일부 영장류도 있지만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가 부른데 케이크를 또 먹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식욕 중추에서의 렙틴 저항성 또는 식탐이라고 하는 기전이 발생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식사 후에 달달한 카페라테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아이스크림, 과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사 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늘려보세요. 자, 손 들어보십시오. 점심시간 얼마 되세요? 8분? 10분에서 12분도 안 걸린답니다.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뇌는 뭔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점심 후다다닥 먹고 들어오면서 뭐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오잖아요. 뱃살을 키우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나쁜 습관인데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식탐이 줄고 일주일에 4번, 5번 마실 카페라테가 한두 잔으로 줄고요. 실제로 충분히 식사를 갖고 물을 드시게 되면 커피 사러 갈 시간도 없고요. 가짜 갈증을 물로 달래면서 커피라든지 또 다른 과당이 들어있거나 시럽이 들어있는 이런 음료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케이크라든지 우리가 달달한 걸 찾는 것이 피로감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아세요? 피로를 느끼는 그 원인이 바로 근육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몰아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저도 살 안 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주일에 3회 정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저는 차가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오늘도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근육을 키워주시면 달달한 것이 훨씬 덜 땡긴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으로 달달함을 떨쳐버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먹은 아이스크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근육을 키우면서 아이스크림하고 이별하는 방법, 근육을 키우고 식사 시간을 키우면서 불필요한 카페라테와 이별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